새로운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경우의 수 부분 어렵게 낯설게 느꼈던 것처럼 행렬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지만 풀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번에 22년 개정이 되면서 다시 복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이도가 있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행렬이 어떤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말하는 행은 가로 행자야, 가로. 우리 막 그 한글 작업을 하다 보면 행간이라는 표현을 써. 행간이 뭐야? 내가 글을 써 내려갔는데 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간격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행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행이 바로 가로 행자예요. 자, 그럼 이 열자는 뭐냐면 세로 열자입니다. 우리 막 좌우로 정열 이런 얘기 들어봤지? 체육 시간에. 좌우로 정열 할 때 열자가 뭐야? 이 앞뒤로 줄 간격을 맞춰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세로 열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열이라고 쓰는 게 어색하니까 행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가로줄과 세로줄에 숫자를 나타내는 것, 나타내는 방법, 그것을 이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세린이랑 주희의 수학과 영어 성적을 내가 너희들한테 조사를 했어. 세린이랑 주희가 수학은 둘 다 100점이고 영어는 98, 96이었어. 그럼 내가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198 이게 세린이의 점수야. 그리고 주희의 점수는 196 이게 주희의 점수. 이렇게 나타내는 걸 행렬이다라고 얘기해요. 직사각형 형태로 괄호로 묶은 모양. 그럼 왜 행렬이에요, 선생님? 가로 행, 세로 열. 가로는 세린이, 주희. 세로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해됐어? 그럼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요 하나하나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분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근데 그 성분을 나타내는 게 마치 좌표 평면에서 점의 좌표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약속을 해줄 건데 이런 거예요. 요 100이라고 하는 애 볼게요. 100이라고 하는 애는 행렬의 구성원 중에, 즉 성분 중에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아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이해됐어? 그럼 A11은 100이다. 그럼 이 98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기는 98이다. 그리고 너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그것이 100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그것이 9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형태는 이제 행렬 A라고 얘기했을 때 A, I, J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I는 이제 선생님 편의상 이제 이렇게 쓸게. A, I, J라고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I의 위치는 가로행, 행을 얘기하는 거고 J의 위치는 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야.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A 23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뭐야? 뭐라고 써? 2행에 제2행에 두 번째 행에 세 번째 열에 도착해 있는 성분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는 수의 집합, 그러니까 수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를 얘기를 해보자면 얘들아, 얘는 가로 행이 두 줄 있어. 맞아? 얘는 세로 열이 두 줄 있어.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이, 이 행렬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는 가로줄, 여기서 말하는 이는 세로줄이야. 열. 이해됐어요? 읽을 땐 이 바이, 이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고 행렬의 표현 방법이 바로 이것이더라. m 곱하기 n 행렬
m 곱하기 n이라고 이제 안 읽고 m by n 행렬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m은 가로행, 가로행의 개수. m개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는 뭐예요? 열, 세로 줄. 그지? 세로 줄이 n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n by n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행렬이 있었습니다. 85, 27, 31, 20, 95, 100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들아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야? 그렇지. 3 바이 2 행렬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어? 만약에 30, 20, 70, 50 그럼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야? 그렇지. 2 바이 2 행렬이야.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이 있어.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야.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 3짜리, 2짜리 이렇게 놓여있는 직사각형이야. 그럼 얘는 2짜리, 2짜리 놓여있는 직사각형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해.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로행과 세로열이 같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정사각행렬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사각행렬은 2 바이 2만 있나요? 아니요. 3 바이 3도 있어요. 이것도 정사각행렬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행렬이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자도 작성을 해서 표현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야. 뭐냐면 이거는 행렬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 구성 성분을 얘기해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것은 몇 바이 몇 행렬로 행렬을 표현해내는 방법.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사실 이게 집합이랑 좀 비슷한데 집합은 공통수학 2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지금 공통수학 1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100, 96 이런 행렬을 이제 우리는 알파벳 대문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거다. 그럼 이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벳 대문자에 소문자 i를 데리고 와서 써. 그럼 얘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속한 구성 성분이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얘가 될 거고, 얘는 얘가 될 거고, 얘는 얘가 될 거다. 그럼 행렬이 A 행렬만 있는 게 아니라 B 행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B 행렬. 좀 특이하게 이렇게 써볼까?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바이 몇 행렬? 2 바이 2 행렬. 얘는 몇 바이 몇 행렬? 3 바이 n 행렬. 얘는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분으로 나타내는 이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98이라고 하는 위치의 성분을 말하고 싶어? 그럼 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에 속해 있는 너는 98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행렬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A랑 B 썼고 C 행렬도 데려와 볼게요. C 행렬에서는 1, 2, 3, 4라고 데려와 볼게요. 그럼 얘들아, A 행렬과 B 행렬을 좀 같은지 한번 봐볼게요. 근데 A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 2 바이 2 행렬인데 B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 3 바이 2 행렬이야. 맞아? 근데 얘들아, 그럼 얘는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이 다를 때는 같다고 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n 바이 n 행렬끼리만 같다고 둘 수 있는 거야. 그럼 A랑 B나 C나 같다고 둘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는 A랑 C 행렬만 같다고 둘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럼 A랑 C 행렬이 같다고 두기 위해서는 우리 C를 1, 2, 3, 4라고 안 두고 선생님이 A, B, C, D라고 둬볼게. 그럼 얘들아 C 행렬에서 A의 A의 성분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100이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C 행렬의 B의 성분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에 있어야 되니까 98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C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100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D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예시로 한번 써볼게.
A랑 C랑 같은데 또 다른 D라는 행렬이 왔어. 그럼 결국에 얘는 결론은 A랑 D도 같은 거야. 알겠지? 즉 A랑 C랑 D의 행렬이라고 하는 건 곱해져 있는 행렬의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각각의 행과 열에 속해 있는 구성 성분의 값 또한 똑같을 때에만 서로 같은 행렬이에요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필수 문제 1번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1번 보시면 A는 3, 5, 7, 2, 0, -1, 3, 8, 9.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몇 바이 몇 행렬이냐? 그렇지. 정사각 행렬 맞아요? 정사각 행렬 맞아요. 자, 1번 가볼게요.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 그럼 제2행은 우리 행이 가로라고 얘기했어. 제1행, 제2행, 제3행이야. 그럼 제2행에 놓여있는 성분은 2랑 0이랑 -1이거든. 근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달래? 모든 성분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답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제3열의 모든 성분? 자, 제3열이라고 하는 건 제1열, 제2열, 제3열인 거야. 그럼 제3열에 놓여있는 7, -1, 9라고 하는 아이들 다 더해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5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3번.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2,1의 성분과 그리고 1,3의 성분에 곱을 해줘. 야, 그럼 2,1이라는 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 거야. 그럼 여기서 2,1의 성분이 누구야? 그렇지. 자, 그럼 1,3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야. 그럼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곱해서 14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자, 네 번째. 이번에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구성 성분을 물어봐요. 자, A23, A32. 야, A23은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다.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마이너스. 자, A32는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정도 얼마인가? -9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행렬에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겠네? 그치? 몇 번째, 제 몇 번째, 제 몇 번째.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가보실게요. 두 번째 문항이고요. 행렬 A에 I열 I행 J열의 성분이 A, I, J라고 쓸 거다. 이 말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 행렬 A를 구하시오. 단, I는 1, 2, 5, J는 1, 2, 3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너희들은 2 곱하기 3의 행렬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 I가 2개잖아? J가 3개란 말이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행렬로 나오는 애들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행렬의 형태는 A11, A12, A13, A21, A22, A23 요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 소린 거야. 됐어?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게. 1번. 자, 일반항을 줍니다. I, J가 3I, 2J였다. 야, 그럼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야. I, J. 이해됐어? 그럼 A11 가볼게. A11은 3I, 2J.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A12는 3I, 2J. 그래서 -1이 된다. 그럼 A13은 3I, 2J가 되면서 -3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지금 뭐 한 거야? I 자리에 들어와 있는 숫자, J 자리에 들어와 있는 숫자 그거에 맞춰서 대입한 거밖에 없어. 자, 그 다음 A21 가볼게. A21은 3I, 2J. 그러니까 6 빼기 2가 돼서 4가 될 거고. 그죠? A22는 3I, 2J가 되니까 6 빼기 4가 돼서 2가 될 거야. 자, 마지막 A23 가볼게요. 3I, 2J. 그러면 6 빼기 6이니까 0. 야, 그러면 A가 나온 거야. 행렬 A가. 1부터 -1, -3, 4, 0 이렇게 행렬 쓴 거라고. 자, 그럼 문제에서 행렬 A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얘가 1번. 이번엔 두 번째 가볼게. 야, 두 번째는 좀 특이해. 봐봐. A, I, J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또는 0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근데 1은 어떨 때 오냐면 열이 똑같을 때. 행과 열이 똑같을 때. 0은 언제 오냐면 행과 열이 다를 때. 이렇게 올 거야. 얘들아, A11 가봐. 행과 열이 같지? 행과 열이 같으면 1을 쓰자.
A1, 2는 행과 열이 같아, 달라? 다를 땐 0을 쓰자. 그럼 A1, 3도 당연히 0이겠죠? A21은 당연히 0일 거고 A22만 1이 될 거고 A23은 0이 될 거다. 그럼 2번에 해당되는 행렬 A의 모양은 1, 0, 0, 0, 1, 0 이렇게 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엔 3번 가보실게요. 3번은 두 행렬이 같았으면 좋겠다. 자, A 행렬은 3A-2B 그리고 5 그리고 5A-1 그리고 6. 자, B 행렬은 얘들아 마이너스 1, B 플러스 C 그리고 4 그리고 6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랑 B가 성립한대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행렬의 모양이 똑같은지 따져야 돼. 얘들아 그럼 A 행렬은 2by 2 행렬 아니야? B 행렬 2by 2 행렬 아니야? 그럼 얘는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전제가 일단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구성 성분인 3A, 2B랑 마이너스 1이 같아요. 맞아?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인 5랑 B 플러스 C가 같아야 돼. 그지?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 5A-1과 4가 똑같아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어차피 여기 마지막 6, 요거 똑같아. 그럼 5A-1이 4였기 때문에 요식을 통해서 A가 1인 걸 내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A 자리 1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B가 얼마라는 게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B가 2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B가 2가 되는 순간 C가 얼마가 나올까? 3이 나온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A, B, C 구해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번엔 행렬의 덧셈 뺄셈으로 가볼게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순서와 구성 성분의 위치가 제대로 파악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 넣고 행렬이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같을 때만 가능해. 알겠지? 내가 지금 이게 같다라는 말을 수학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꼴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꼴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 행렬이 B 행렬이 그럼 얘네들 같은 꼴 맞아? 2바 2 행렬이니까. 그럼 이번엔 A랑 B를 더하는 행렬을 찾아볼 거야. 그럼 얘들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더하는 거야. A11, B11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 A12, B12 A21, B21 A22, B22 이거예요. 그럼 A 빼기 B는 뭐겠어? 순서에 맞춰서. 됐죠? 같은 행렬이 아닐 때는, 같은 모양이 아닐 때는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진행할 수 없다. 자, 그럼 덧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교환법칙. 왜냐면 뒤집어도 똑같아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이렇게 똑같다.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종류는 영행렬이라고 하는 형태. 영행렬은 뭐냐면 얘들아, 구성 성분이 다 0인 거야. 행렬의 구성 성분. 그러니까 1바이 1행렬은 이렇게 쓰면 돼. 그럼 1바이 2행렬은? 그러면 2 곱하기 2행렬은? 이거겠지? 뭐 2 곱하기 3행렬은? 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구성 성분이 다 0인 것을 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얘들아 영행렬일 때는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하겠지. 0이라고 하는 건 구성 성분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영행렬은 대문자 알파벳 5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고 영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항상 나 자신 나올 거예요. 왜? 0은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영행렬 말고 이번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내가 A라고 하는 행렬을 A, B, C, D라고 잡아봤어. 그럼 나 이번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렬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행렬에 K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나는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는 각각의 구성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 쓰면 된다고. 그럼 이거랑 같은 원칙으로 얘들아 2A를 써볼게. 그럼 2A는 뭐겠냐? 각각의 구성 성분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이게 실수배가 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들아
마치 집합의 연산처럼, 아니 집합을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집합의 연산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얘네 둘을 A, A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각각의 여기끼리 더한다고 얘기했지. 그럼 얘들 더하면은 다 구성 성분이 0 되는 거 보여? 얘가 0행렬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책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281페이지에 선생님이 행렬을 실수배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 곱셈과 관련된 곱셈 법칙인 결합법칙, 분배법칙 또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필수 문제 4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A 행렬이 2, 1, 1, 3. B 행렬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자, 1번. A 더하기 2B가 궁금해. 야, 그러면 그냥 우리 연산 법칙 하듯이 똑같은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야. A 행렬에는 A 행렬 써주고, 2B 행렬이라고 하는 건 B에다가 실수배 2를 각 원소에다, 각 성분에다가 다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온다고. 그럼 덧셈 어떻게 한다? 순서, 성분끼리 맞게. 2 더하기 2에서 4 쓰고, 1 더하기 4에서 5 쓰고, 1 더하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쓰고, 3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1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 맞게, 자리에 맞게만 진행을 하면 행렬은 틀릴 이유가 없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한번 4번으로 해볼게요. 4번 2 A-B A 플러스 B. 야, 똑같은 거야. 다항식 연산처럼. 다항식 연산할 때 A 다항식, B 다항식 대입해서 이렇게 문제 바로 안 풀고, 얘를 최대한 내가 구성하고 있는 식의 값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A 빼기 3B라고 하는 건 A 행렬을 쓰고, 3마이너스 3B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뺄셈으로 해볼게. 일단 3 먼저 실수배 해주는 거야. 그럼 B 행렬에다가 3을 곱해주면 3,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뺄셈 할게요. 첫 번째 빼서 마이너스 1 빼기 6해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6해서 5, 3 빼기 3에서 6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지운다. 내가 여기를 지우면 너희들은 학습일기에 정리할 수 있어요. 이번엔 필수 문제 5번을 한번 가보실게요. A 행렬이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었어. 자, B 행렬이 0, 3, 마이너스 6, 9였어. 자, 행렬 X가 궁금해. 자, 1번. 2A 더하기 X가 B였다? 야, 그럼 그냥 방정식 푸는 것처럼 X 행렬이 궁금한 거니까 X 행렬은 이렇게 주면 돼. 그럼 B 행렬은 0, 3, 마이너스 6, 9였고, 2A를 한다고 하면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뺄셈해요. 마이너스 12, 9, 12 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럼 2번, 3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다항식 연산, 방정식 계산 하는 것처럼 문제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수 문제 6번으로 가보시죠. 이거 아니니? 얘들아? x 더하기 y가 궁금해? 야, 그럼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x도 구하고 y도 구하세요 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게 행렬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지금 방정식 풀이하는 거랑 다 똑같잖아. 그럼 이거 연립하면 돼. 그럼 위에 식과 밑에 식은 뭐 할까? 그렇죠. 더하자. 더하면 얘들아, 좌변은 마이너스 y 플러스 y 사라지면서 2x, x 더해져서 3x만 남을 거야. 맞아? 그럼 3x 남으면 더한다. 성분에 따라서 위치가 맞게끔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만 더해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를 더해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더해서 0, 1이랑 5 더해서 6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3x야? x지. 그럼 얘를 또 행렬의 실수배 3분의 1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 2가 되겠다. 이게 x. 야, 그럼 x 자리 얘 집어넣으면 y 구할 수 있냐 없냐? y 구할 수 있지? 그럼 y랑 더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마치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풀이를 한 것처럼 그거에 대한 확장판이 7번에 대한 문항인데 7번 한번 해보실게요. 1번 A 행렬이 B 행렬, C 행렬.
그래서 x, a, y, b는 c더라.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A 행렬한테 실수배 x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xa는 뭐가 되냐? x, 2x,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B 행렬한테 y배를 해주는 거야. 4y, 6y, y, 3y. 그걸 더했더니 이게 됐대. 그럼 미지수 2개, 관계식 2개 이상만 나오면 되지. 그럼 봐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x 플러스 4y를 했더니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인 1이 나온다.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써볼게, 일단. 2x 더하기 6y를 썼더니 0이 돼야 되고, 0 더하기 y를 했더니 1이 돼야 되고, x 더하기 3y를 했더니 0이 나와야 돼. 야, 그럼 이렇게 4개의 식을 썼을 때 여기에서 y가 1인 게 단번에 나오지 않아? y에 1을 집어넣게 되면 x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이거의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했을 때 똑같이 등식 성립한다고.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x, y값 구해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돼요, 안 돼요? 쉬워, 어려워요? 그죠? 여기까지만 오늘 진도 나가고 목요일날 30분 일찍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행렬 곱셈 하면서 행렬 단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해주세요.